여러분, 정부의 돈줄 쥐기, 이거 장난 아니죠? 진짜 심각할 정도로 돈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대출 이자를 높여서 돈줄 제기도 하고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돈줄 제기도 하고요. 또 DSR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조기에 적용하면서도 돈줄 제기를 하고, 이 돈줄 제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모를 정도로 금융업계의 금융산업의 시장 원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돈줄 제기를 지금까지 엄청 해왔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또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정부가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돈줄 제기, 금리 인상도 하면서 결국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100밑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9.6을 기록했어요. 99.6. 이 말은요.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를 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100이 딱 됐을 때 말입니다. 아파트를 살 사람과 아파트를 팔 사람이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보다 밑으로 아파트 팔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자, 아파트를 살 사람의 우위시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아파트 살 사람들이 우위시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당시에 집값 조금 더 깎아주시죠. 이러면 깎아줘요. 깎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값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99.6까지 갔다는 것은 집값이 하락하는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올 2월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13까지도 111.9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9.6까지 떨어졌으니까 진짜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의 어떤 지표잖아요. KB부동산. 민간 지표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 많이. 민간 지표는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우위 지수가 매수 우위 지수로 바뀌어서 74. 지금은 60대까지 68까지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8까지도. 그러면 완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이게 말입니다.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99.6이고 민간에서 발표하는 KB부동산의 어떤 매매 수급 지수도 74. 뭐 지금 11월 둘째 주는 68까지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진짜 지수로 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지표이기도 해요. 게다가 100밑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7개월 만에 떨어진 거예요. 지난 4월에 96.1로 떨어졌다가 99.6으로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100 이하로 떨어진 곳 있잖아요. 서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용산이나 종로나 중구 이렇게 몇 개 빼놓고는요, 이게 도심권 빼놓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도심권 빼놓고는. 특히 강남 4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강남 4구.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잡았을 때 이게 팔자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강남 4구에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1.5였거든요. 101.5가 99.5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말합니다. 여기도 99.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떨어질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와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지역도 말입니다. 지금 경기 지역도 100.6입니다. 100.6. 아직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가 104.3이었거든요. 104.3이었으니까 지금 4.3포인트나 빠진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금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서울도 빠진다, 경기도 빠진다, 수도권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정부가 하도 누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총칼로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갱하고 엎드려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제가 4월 5일 날 96.1이 올라갔고 11월 15일 날 99.6으로 내려왔다. 지난 4월에도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5일에 99.6이 됐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는 지표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지표의 하락은 분명히 보이나 추세선으로 하락하는 것도 보인다, 지표는. 그러나 강제적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억눌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실제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은 아닐 수가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아직도 통화량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잖아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공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급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만 쭉쭉 나타나잖아요. 전세 시장이 올라가고, 오피스텔 시장은 난리가 나고, 경매 시장은 불장이고, 그 말은요, 아직까지 수요는 탄탄하다는 거예요. 단지 정부가 워낙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기웃거리지 않겠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대선 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 가닥이 보일 거다. 어차피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부동산 정책도 어떤 식이든 바뀌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따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부동산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들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해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못 버텨요. 금리가 올라가면 못 버틴다고요. 결국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게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완화를 해주면 시중에 물량이 저는 많이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이 이게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통기획 있잖아요. 신속통합계획인가요? 계획관가 이런데 신통기획이 맞아떨어지면서 집값이 어쩌면 생각보다가 빨리, 저는 공급이 많이 일어날 때 떨어진다고 했는데 생각보다가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자체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하는 시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